안녕하세요. AI 도구로 완성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트 실습 12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감마 AI인데요. 감마 AI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깔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 또는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차세대 콘텐츠 제작 도구입니다. 감마는 12차 시와 13차 시에 연결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차) 시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감마의 개념과 주요 기능들 U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템플릿과 편집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들과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감마 AI를 실습하면서 해당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이번 교육의 학습 목표이고요. 텍스트 입력과 템플릿을 선택하는 방법,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좋은 슬라이드와 결과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옵션과 공유 기능을 학습하고 결과물에 대한 자료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차 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마 AI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마는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 또는 웹페이지 등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기존의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와는 달리 디자인 요소를 일일이 맞출 필요가 없고 AI가 자동으로 구조와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간단한 주제를 입력하면 감마는 해당하는 주제의 프레젠테이션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요. 글과 이미지가 조화롭게 배치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감마는 반응형 디자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형태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 기반의 문서로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마는 AI 기반 자동 콘텐츠를 생성해 주고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텍스트를 넣기만 해도 발표 자료, 웹페이지, 문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개의 AI 모델이 활용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고품질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콘텐츠 유형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 PDF 형식의 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코딩 없이 직접 제작 가능한 웹사이트와 랜딩 페이지, 보고서나 제안서 또는 소설 미디어 콘텐츠까지 폭넓게 만들어내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자동화 및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100여 개 이상의 테마가 있고 스마트 레이아웃이 제공돼서 클릭 한 번으로 디자인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테마, 즉 색상이나 폰트, 로고를 적용하거나 외부 슬라이드에서 임포트해서 브랜드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협업 기능인데요. 거의 대부분 문서를 다루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렇게 협업 기능들이 있습니다. 팀원과 동시에 문서를 편집하고 댓글을 달고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채팅을 통해서 레이아웃 변경을 하거나 콘텐츠 제작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석 기능인데요. 슬라이드 단위로 조회 시간이나 횟수 같이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서 컨텐츠 효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플랜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400개 크레딧이 제공이 되고요. 핵심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유료 플랜에서는 크레딧 추가와 프리미엄 AI 모델 등 심화 분석이 가능한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식 사이트인데요. 해당하는 공식 사이트가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화면을 조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는 오른쪽에서 위쪽에 한국어라는 부분에서 해당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아이디어를 멋진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이 무료로 시작하는 버튼이나 오른쪽 앱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몇 가지 자료들을 조금 만들어 본 상태이고요. 지금 영어 부분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서 저는 다시 한국어 버전으로 바꾸고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요. 적용이 안 됐네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왼쪽까지 모두 한국어를 선택을 하면 메뉴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리로드 시켰고요. 자, 메뉴 설명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감마라는 메뉴 화면 보이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 이름도 보이게 됩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해보면은 설정 및 또는 멤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팀이나 회사 이름 등으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감마라는 메뉴는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를 모아 놓는 기본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유된 메뉴는 다른 사람과 문서를 공유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마에 감지된 부분은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사이트 메뉴는 감마로 제작한 웹사이트 형태의 문서를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외부 공개용 문서를 제작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감마 사용해서 제주도 여행 추천 부분을 한번 웹사이트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이미지 메뉴가 있습니다. 감마 내에서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의 이 메뉴들은 개인의 문서 관리를 하거나 협업, AI 이미지 활용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부분의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메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라는 밑에 있는 부분이고요. 폴더 기능은 사용자가 만든 감마 문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팀원과 폴더 단위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해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한림 대학교 교재 폴더, 네, 이런 식으로 폴더 만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폴더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폴더 내에 새로 만들거나 빈 문서에서 새로 만들기 또는 가져오기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기에서는 컨텐츠를 개선하거나 또는 일반 가져오기, 테마 가져오기 등의 메뉴들이 있는데요. 오늘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메뉴는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 제작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템플릿을 모아 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파워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디자인 적용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 적용하는 부분을 모아 놓은 것이 역시 템플릿이었고요. 저희는 간단히 좋아하는 스타일에 미리 보기를 해서 각 슬라이드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템플릿을 사용 누르면 바로 활용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창이 뜨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슬라이드 위치에서 텍스트를 바꾸거나 또는 플러스 또는 인공지능 추가 그리고 다른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즉 파워포인트처럼 내가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요. 또는 기존에 있는 슬라이드의 텍스트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한림 대자료 01번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웹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장이 되고요. 저장되는 버튼은 따로 없으니까 인터넷 상황이 잘 문제가 없다면 저장은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용자의 사례나 샘플을 참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디자인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역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약간의 애니메이션과 그 다음 인트로덕션 그리고 내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다이어그램이나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해당하는 템플릿의 활용 방법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넘어와서요. 자, 이번에는 테마입니다. 테마에서는 폰트나 색상, 스타일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브랜드에 맞는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글꼴은요, 글꼴을 모아 업로드 시키는 건데요. 여기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 부분은 저희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휴지통 문서와 같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복원을 하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마 부분으로 가보면요. 위쪽에 새로 만들기, 빈 문서에서 만들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새로 만들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으로 되면은 바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문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를 붙여넣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미 작성해둔 노트나 개요 또는 기존 컨텐츠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 형태로 변환해주고 있습니다. 단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생성입니다. 사용자가 한 줄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AI가 해당하는 주제에 맞는 구조와 내용을 채워주고 있고요. 주제가 막연하거나 초안을 빠르게 잡을 때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이나 웹페이지 또는 문서, 소셜 등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카드는 몇 장으로 할 것인지 최대 무료에서는 지금 10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로, 세로 크기인데요. 혹시 오래된 프레젠테이션이나 기관들을 방문할 때에는 예전 사이즈인 4:3으로 하기도 합니다. 언어 부분입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초, 중등 3D 모델링과 프린팅 교육에 관한 교육 자료와 커리큘럼이라고 초안을 한번 잡아봐서 개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생성하는 부분은 한 줄 프롬프트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용을 구조화해 주고요. 처음에 자료가 없고 막막할 때는 이렇게 초안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선택한 것처럼 초중등 미래를 디자인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총 10장의 슬라이드와 카드가 만들어졌고요. 자, 만약에 카드를 좀 더 추가하고 싶다면 카드 추가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사이에 플러스해서 중간에 카드를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더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왼쪽의 부분을 이렇게 해서 클릭한 다음에 휴지통으로 버리셔도 됩니다. 위치를 혹시 바꾸고 싶다면 손 모양으로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보신 사용자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직관적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감마 맞춤화 부분이 보이는데요. 텍스트 내용을 짧게 하거나 간결하거나 또는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는 디자인 요소 부분이니까 더보기를 눌러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되고요. 미리 보기 부분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를 눌러서 한번 테마를 보고요. 저는 조금 안정된 색상으로 테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를 선택했고요. 이미지의 출처는 웹 이미지라든가 또는 AI 그래픽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대로 웹 이미지로 불러와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라이센서는 무료 사용을 가능한 것을 지금 선택을 했고요. 고급 모드 부분이 있는데요.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간단하게 일단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편집기에서 두 번째인 생성 부분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생성이나 텍스트 붙여넣기에 관련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옵션들은 선택을 했을 때 기본 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웹페이지, 문서, 소셜 같은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제목 부분과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텍스트인데요. 처음에 봤던 텍스트보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눌렀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더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총 10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순서적인 부분도 도식화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의 문서들로 된 것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생성이 되고 있고요. 중간중간 이런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혹시 상업적이나 공공기관이나 조금 중요한 문서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 이미지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해당하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카드 스타일의 지정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드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강조 이미지라든가 또는 카드 색상 그리고 풀 플래시 카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에서 핵심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교체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편집을 눌렀을 때에는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웹 이미지 검색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AI 이미지로 한번 선택을 해보면요. 사각형과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모델들이 있는데요. 자동을 선택해서 그대로 생성 눌러주셔도 되고요. 어떤 이미지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만에 해서 내가 인공지능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나 또는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이미지와 조금 다르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시 편집으로 들어가서 생성된 이미지를 다른 것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풀 블리드 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전체 슬라이드 배경에 꽉 채울 수 있게 배치하는 건데요.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쪽에 텍스트 때문에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요. 전체 배경에 꽉 차게 배치할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몰입감을 주는데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나 이미지의 배치를 위아래 조정해서 슬라이드 구성을 균형 있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부분, 중앙 부분, 위쪽 부분 이러한 디자인 부분들은 각자의 취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카드 헤더나 바닥글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에 이렇게 바닥글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모든 카드나 이 카드에서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는 현재 없는 이유는 프로 기능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 날짜를 입력하거나 바닥글, 머리글 또는 번호를 입력하는 그러한 기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가 해서 여기 메뉴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왼쪽 메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슬라이드의 이미지의 요약본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목록 형태로 하면 간단하게 제목에 대한 부분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슬라이드 개요 부분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배치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플러스 부분 AI로 새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템플릿에서 새로 어떤 빈 부분을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4개의 열을 만든다면 여기 플러스 부분을 눌러야겠죠. 네, 여기에서 4개의, 2개의 또는 뭐 템플릿을 AI로 생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기 없었던 목차를 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엔터를 치면은 여기에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웹 검색에서 나타났던 이미지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랬더니 뭐 표 모형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간단한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리스트 형태로 했더니 이런 아이콘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점점점이나 플러스 부분을 해서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열을 선택하거나 또는 행을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클릭해서 텍스트를 추가하는 부분도 다시 생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위쪽과 아래쪽에서 사이에 삽입을 할 때에는 이미지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의 슬라이드가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는 감마 로고를 다시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고 부분을 눌러서 처음에 왔었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초중등 3D 모델링 및 프린팅 교육일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라이드 하나가 저장이 되고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이름을 누르면 제 계정에 대한 부분이 보이고요. 남아있는 크레딧 개수도 보이고 있겠습니다. 즐겨찾기 부분에 자료가 많을 때는 즐겨찾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점 땡땡땡을 해서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네, 아까 생성한 것이고요. 땡땡땡 누르시고 즐겨찾기에 추가. 그러면 지금 작업하고 있거나 현재 빠르게 작업해야 되는 부분을 즐겨찾기 2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마에서 생성된 프레젠테이션을 저희는 한번 예제로 사용을 해 보았고요. 모드나 또는 빈문서의 만들기, 가져오기 부분도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차 시의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은 감마 AI 개념과 기능 그리고 UI의 메뉴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는데요. 모든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계정 생성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초기 설정을 통해서 환경을 준비하고 텍스트 프롬프트와 템플릿 그리고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과 다양한 활용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강의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보고서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2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